자,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니 선생님은 학대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훈육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타임아웃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타임아웃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도하게 타임아웃을 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조건 학대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소위 타임아웃을 하였는데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선생님이 타임아웃 절차를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시간, 장소 등 이 훈육 방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적절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적절한 절차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미처 하지 못하였을 부분을 추측해 봅시다. 피해 아동이 6살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6분을 초과해서 타임아웃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죠. 따분한 장소로 보냈어야 되는데 아동이 다소 무서워할 수도 있는 장소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죠. 타임아웃 앞뒤로 타임아웃에 관한 약속과 타임아웃을 왜 해야 했는지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니 선생님은 학대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을지 살펴봅시다. 법원은 먼저 타임아웃 당시 그러한 훈육 방법이 허용될 만한 피해 아동의 문제 행동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훈육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가 된 당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그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타임아웃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하다가 타임아웃은 연말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업무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단순 보육교사에게 해당 유치원과 같은 보육과정에서 타임아웃 방법의 훈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모두 제대로 지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타임아웃이 정부 발간 책자의 절차를 따르지 못하였더라도 재반 상황을 살펴서 납득이 된다면 학대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반 상황이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훈육 상황이 존재했는지, 평소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심지어 해당 유치원의 보육 상황이 열악하면 수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선생님의 업무 부담까지 고려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단순히 타임아웃 상황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환경, 해당 아동에게 평소에 들였던 노력까지 다방면으로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화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